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제21강 괄호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주제로 따지면 뭐겠어요? 경우의 수죠. 순열 조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대상을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쓰고 있던 괄호입니다. 보통 식이 나오다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제 그 식이죠. 그게 이제 가로가 여러 개 있으면 이제 이야기가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제시문에 대해서 여러분 느꼈지만 이제 새로운 이제 숫자를 도입하는데요. 경우의 수를 그거를 제시문에 나와 있는 표를 보고 다시 한번 저와 같이 한번 상황을 인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표로 가겠습니다. 지금 모든 가능한 괄호 형태를 해보자 그랬어요. 자,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3 가로 닫고 곱하기 그 다음에 4 더하기 가로 열고 7에서 5 빼고 가로 닫고 곱하기 1에서 9 빼고 가로 닫고 근데 이 가로 닫는 건 완전히 닫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양을 보시면 이제 얘하고 얘가 닫게 되는 거고 얘하고 얘가 되는 거고 얘하고 얘가 되고 얘는 얘가 되고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상황에서는 이제 숫자가 필요 없어요. 그럼 숫자를 빼버려요. 그러면 열고 닫고 열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닫고 이렇게 나와 있죠. 물론 짝수가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원래는 이와 같은 연산을 필요해서 괄호를 열고 닫았다. 이제 그런 뜻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지금 4개죠. 괄호가 4개 주어져 있다. 4개가 주어졌어요. 이제 이거를 4쌍이 있다고 할게요. 지금 4쌍의 가로가 있어요. 그 중에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가로는 의미가 있다. 왜냐? 이와 같은 연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꿔 말하면 4쌍의 가로가 있는데 의미 있는 괄호는 어떤 형태인가? 즉 몇 가지가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이거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괄호 4개 가지고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 쉽지 않죠. 이미 제시문에서는 괄호를 3개까지는 이제 우리가 봤지만은 그 괄호 3쌍을 가지고 몇 가지의 의미 있는 괄호가 존재하는가를 구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죠. 한번 표 보세요. 지금 이거부터 설명을 드리면 괄호가 몇 쌍이 있어요? 한 쌍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의미 있는 괄호는 뭐예요? 괄호 열고 괄호 닫고죠. 그걸 기호로 좀 쓸까요? 이거를 C1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C1의 1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한 쌍의 괄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 쌍의 가로가 의미 있는 괄호를 몇 가지 만드느냐? 한 가지. 좀 쉽겠지만 이건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C2 그래야 되겠죠? 의미는 뭐예요? 2쌍의 가로가 몇 가지를 만드느냐. 여기 한번 보시죠. 사실 이런 거밖에 없죠. 그렇죠? 이건 여러분들 2쌍의 가로 만드는 거는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세요. 저거는 여러분 경우의 수라 그러지만 상당히 쉽지요. 예를 들어서 저 상태라 그러면은 2 더하기 3하고 곱하기 4 더하기 5다. 이런 식입니다. 그렇죠? 이 괄호가 있게 되면 얘네들끼리 먼저 이것들이면 그래서 첫 번째 괄호 의미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두 번째대로 괄호의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금방 여러분들은 이거하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저거 말고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C2는 2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수를 따질 적에 상당히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팩토리얼도 마찬가지죠. 1팩토리얼, 2팩토리얼, 3팩토리얼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과정에서도 뭐가 필요해요? 0팩토리얼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뭐냐면은 쌍이 하나도 없을 때 몇 가지가 있느냐? 그러면 그 자체. 그래서 1이라고 정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하고 쌍이 하나도 없을 때 한 가지 가로가 있고요. 한 쌍이 있을 때 한 가지, 2쌍이 있을 적에는 가로가 몇 개 나와요? 2가지가 나온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확인해 보셨지만 3쌍이 있을 적에는 가로가 몇 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5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세 쌍의 가로 가지고 이거를 구한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보고 4개의 가로를 가지고 했을 적에 몇 개가 나오냐를 계산하여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짜증 날 거예요. 그렇죠? 사실 4쌍의 가로를 가지고 이거를 전부 다 구해낸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답은 14예요. 물론 계산하겠지만. 그래서 14가지를 구한다? 아, 이거는 뭐 저도 못하겠어요. 물론 시간을 충분히 주면 뭐 정말 몇 시간을 준다든지 뭐 1시간을 준다든지 그러면 구할 수 있지요. 근데 어떤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이거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힘들고 사실 또 뭐예요?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수학은 뭐예요? 이와 같은 개념이 도입되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어느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을 구현하는 것이 바로 수학의 어떤 그 연구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는 제시문에서는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숫자를 특별히 카탈란 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까지는 정의고요. 자, 제시문에서는 이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럼 이와 같이 숫자가 커지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수학적인 아이디어, 즉 수학적인 접근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맨날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접근 방법을 우리 쪽수로 말하면 1쪽 하단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단계별로 여러분들한테 그 제시문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죠. 그럼 제시문에서는 아이디어를 제공한 다음에 첫 번째 논지에서 뭘 물어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 숫자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하시오. 이렇게 당연히 물어보겠죠. 자, 그러면 제시문에 있는 아이디어를 차근차근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C4를 구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죠. C4라고 하는 것은 몇 개짜리예요? 하나, 둘, 셋, 4개짜리입니다. 4개의 쌍. 그렇죠? 4개의 쌍을 가지고 도대체 몇 개의 그럼 괄호를 만들 것인가 하는 이제 문제를 하는 거죠. 그럼 아이디어는 이렇게 합니다. 단계별로 할게요. 1단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 이걸 구하는 게 너무너무 쉽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게 이제 수학의 효용성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괄호를 얘기할 적에 일반적인 괄호, 여기도 한번 보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괄호를 얘기할 적에 항상 왼쪽 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왼쪽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왼쪽 괄호가 지금 제일 짧은 게 뭐예요? 왼쪽만 생각할게요. 왼쪽 괄호 중에서 제일 이게 짧다는 의미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죠? 이 안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 안에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0개입니다. 0개의 괄호예요. 0개의 괄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바깥에는 몇 개의 괄호가 있을까요? 지금 주어진 게 몇 쌍이죠? 4쌍이에요. 그럼 안에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하나는 써먹었으니까 몇 개의 괄호가 와요? 3쌍의 괄호가 오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0개의 괄호가 만드는 경우 수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C0죠. 자, 곱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는 몇 개의 쌍이 만들어져요? 3쌍이 만들어져. 기호로 어떻게 돼요? 곱하기 뭐가 돼요? C3가 됩니다. 됐지요? 아주 간단한 것 같지요? 자, 그럼 두 번째 단계 한번 보세요. 이런 괄호 말고, 자, 기본적인 괄호가 맨 끝에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안에 몇 개의 괄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라고 했지만 쌍입니다. 한 쌍이죠. 한 쌍의 괄호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과정이 그러죠. 경우의 수가 이렇게 따져죠. 맨 처음에는 이 안에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한 쌍의 괄호가 오는 경우입니다. 자, 한 쌍의 경우가 오면은 자, 이 바깥에는 몇 개 있어요? 어차피 이 안에 한 쌍이 있죠? 이거 한 쌍 썼죠? 몇 개 남아요? 2쌍 남지요. 자, 그러면 경우의 수 따져보죠. 한 쌍의 괄호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C1이죠. 그럼 곱의 법칙이죠. 그래서 곱하기. 바깥에 2쌍이니까 뭐예요? C2가 되겠죠. 그렇죠. 자, 세 번째 경우수 들어갑니다. 자, 왼쪽 끝으로 나와 있는 거에 여기에 몇 쌍의 가로가 있어요? 2쌍의 가로가 있어요. 그럼 이 바깥에 몇 쌍의 가로가 있나요?
한 쌍의 가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쉬워 보이죠, 이제는? 그러면 몇 가지가 있어? 이게 C2 곱하기 뭐예요? C1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죠. 이 안에 몇 쌍이 있어요? 세 쌍의 가로가 들어옵니다. 그럼 바깥에는 몇 쌍의 가로가 있어야 돼요? 바깥에는 어떻게 되죠? 바깥에는 몇 쌍이에요? 세 쌍이면은. 자, 세 쌍이면 보죠. 지금 안에 세 쌍이 있고 기본적으로 하나 있으면 네 개가 있죠? 없잖아요. 그래서 몇 개의 쌍이 0쌍계라고 그럴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세 쌍이니까 C3 곱하기 뭐예요? C0가 되겠죠. 자, 이제 됐지요. 그러면 C4라고 하는 것은 네 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어떻게 돼요? 쭉 더하시면은 자, C0 곱하기 C3 플러스 C1 곱하기 C2 그 다음에 C2 곱하기 C1 플러스 C3 곱하기 C0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했던 저기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4가지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형태를 어디서 많이 봤을 것입니다. 즉 다항식의 곱셈을 할 적에 이런 모양을 봤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한테 4개짜리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문에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했는데 어때요? 굉장히 쉽게 접근이 되죠. 그렇죠? 이걸 바탕으로 14개를 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 제시문에서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해서 단계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간 부분에다 선생님이 써놨죠. 그래서 C4는 몇 가지가 나와요? 14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여러분들은 아마 제시문에서 그 표가 있었잖아요. 제시문 표에 보면은 괄호의 쌍이 몇 쌍 있을 때예요. 1개나 2개 있을 때는 금방 했죠. 그러나 3쌍만 있었을 적에도 3쌍이 있었을 때가 5가지였잖아요. 그 5가지도 그렇게 뭐 그냥 단기간 내에 1분 안에 아마 못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물며 4쌍이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셨지만 이와 같이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좀 패턴을 잡아가면 상당히 쉬운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논제 1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논제 1 한번 보시죠. 자, 논제 1입니다. 우리는 그런 숫자들을 카탈란 수라고 했었죠. C0, C1, C2, C 이렇게 나가는 것들을 뭐라고 불러요? 카탈란 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일반식이죠. 자, 이 녀석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설명이 맞겠죠. 그렇죠? 자, 이거는 뭐예요?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도입 단계는 큰 1로 할게요. C의 n 플러스 1이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C의 n 플러스 1은 의미하는 게 뭐죠? 이 녀석은 이런 식으로 쓸게요. 지금 가로가 몇 개 있는 거예요. 한 쌍, 두 쌍 해갖고 몇 쌍이 있어요, 지금. n 플러스 1개의 쌍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으로 만들어진 뭘 구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가로의 총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구하여라. 이런 뜻이죠. 그렇죠. 몇 개가 n 플러스 1쌍이 있는 거예요. 자,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맨 처음에 뭘 결정하죠? 맨 왼쪽에 있는 거에 대한 하나를 결정하죠. 프로세스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략하고 결론만 내는 쪽으로 할게요. 자, 맨 왼쪽에 있는 걸 생각할 때 경우의 수로서 이 속이 어떻게 있어요? 비어있죠? 0개의 쌍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 바깥에는 총 몇 개가 와야 돼요? n 쌍이 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 뜻이 뭐예요? 경우의 수 구합니다. C0개죠? 곱하기 바깥에 n 쌍이에요. n 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총 괄호의 의미 있는 괄호의 개수는 cn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값이 나온다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제 해석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제 설명이기 때문에 번호 2번 써가지고 여러분 하면 되겠죠. 자, 이 녀석의 의미는 뭐예요? 자, 기본적으로 가로가 있는데 맨 왼쪽에 이 가로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한 쌍이 들어온 거죠. 그렇죠? 자, 보세요. 여기 한 쌍 있죠? 기본적으로 한 쌍 있죠? 남는 거는 몇 개 남아요? n 플러스 1에서 몇 개 빼야 돼요? 2개 빼야 되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n-1개죠. 그래서 n-1쌍 됐죠? 그럼 어떻게 돼? 이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나요? C1 곱하기 C의 n- 이렇게 됩니다. 어디 있어요? 이 녀석이죠.
여러분 이게 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항식의 곱셈에서 그걸 봤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인덱스의 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n이 되는 걸 의미하죠. 그렇죠? 이제 그런 뜻입니다. 왜 인덱스의 합이 n이 돼야 돼요? n 플러스 1이 아닌 이유는 뭐예요? 일단 한 개를 놓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 뜻은 어떻게 해석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걸 여기다 쓰겠습니다. 맨 처음에 맨 왼쪽에 주어진 가로가 있다. 그 속에 몇 개가 있어요? n-1 쌍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바깥에는 몇 개 있는 거예요? 자, n-1개, 기본적으로 한 개, n개죠? 전체가 n 플러스 1이니까 여기 몇 개 있어요? 한 쌍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뜻이 뭐예요? c의 n-1 곱하기 c1 됐지요? 이 맨 끝에 있는 건 뭔가요? 기본적으로 설정된 가로 안에 몇 개가 있어요? n쌍이 들어가죠? 그럼 기본적으로 있는 것까지 하면 n 플러스 1이죠?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0개의 쌍이죠? 그래서 cn 곱하기 c0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탈란수의 일반식은 이와 같이처럼 뭐 기억하기도 좋죠. c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n 플러스 1개의 괄호가 만들어지는 총 경우의 수는 보세요. 인덱스의 합이 뭐로 일정해요? 전부 다 n으로 일정하죠. 그러나 이제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덱스의 합이 n으로 일정한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식 자체는 너무너무 단순해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그 제시문에서는 4쌍의 가로가 있을 때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것을 단계별로 제시문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 다음에 논제 1에서는 뭘 요구했어요? 일반적인 카탈란수 cn 플러스 1을 구하여라. 즉 단계별로 설명을 도입해서 그거를 경우의 수를 합으로 쭉 나타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논제 2로 돌아가겠습니다. 논제 2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지요. 지금 논제 2는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카탈란수를 개수로 하는 무한다항식을 한번 구하여 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항이 1, 뭐 그렇죠. 그 다음에는 얼마 2, 5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첫째 항, 둘째 항, 상수항, 1차 항, 2차 항 해가지고 이 개수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그 경우의 수가 쏙쏙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의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은 뭐하고도 비슷한 상황이냐면 그걸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하셔도 돼요. 참고적으로 보면 이런 다항식하고 똑같은 게 뭐냐. 여러분 수열 중에 피보나치 수열이 의미가 있죠. 그렇죠? 3, 5, 그 다음에 8 이런 수열을 뭐라고 불러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르죠. 그럼 우리는 어떤 다항식이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gx라고 할게요. 어떤 gx가 필요해요? 상수항이라고 하고 이건 1차 항의 개수 2차 항의 개수, 그렇죠? 3차 항의 개수, 하나만 더 쓰면은 4차 항의 개수. 뭐 이런 다항식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 우리는 이런 다항식을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는 카탈란수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물론 그걸 일반항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일반항을 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반항을 어떻게 구할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수열이 주어졌어요. 그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사실은 많이 해왔습니다. 등차 수열, 등비 수열 해갖고 많이 해왔죠. 근데 이 경우에는 좀 그런 방법, 기존에 있는 방법 갖고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시하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그 다항식, 근데 다항식의 차수가 이제 이게 올림 차순으로 해갖고 이제 점점점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걸 그냥 무한차원 다항식 또는 무한 다항식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뭘 시키는 거냐면 지금 이게 올림차순으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항식을 놨어요. 여러분 C0 알고 C1 알고 이것도 압니다. 자, 그 다항식을 한번 제곱해 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특별히 어떻게 했어요? 점점점 찍어야 되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은 상수항 꼭 구해야 되고요. 1차항도 꼭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모두 구해야 돼요. 2차항도 꼭 구하여라. 그렇게 이제 그 논지에서 요구한 겁니다. 자, 보시죠.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C0, C1x, C2x 제곱, C3 이렇게 나가요. 자, 곱할 겁니다. 이제 두 번 곱하는 거니까 밑에다가 한 번 더 쓸게요. 그럼 평상시에 사실은 다항식을 곱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만 이것이 길이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다. 그렇게만 느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곱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면 상수항끼리 곱해야 되겠죠. C0, C0 들어갑니다. 그럼 이 녀석 곱해주면은 이거 곱했죠. 그럼 이 녀석을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C0, C1x가 되겠죠. 그렇죠. 물론 이걸 곱할 적에 사실은 1차항이 나오는 방법이 또 있죠. 이건 상수항은 이거밖에 없겠죠. 1차항은 뭐예요? 얘가 곱해서도 나오겠지만 얘가 여기를 곱해서도 나오겠죠. 그렇죠. 그 녀석을 보면 여기 밑에다 쓸게요. 이렇게 곱한 거를 뭐 C1, C0, X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항이 완성되지요. 자, 2차항은 어떻게 되나요? 2차항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하면 돼요. 2차항을 만들려면 얘가 누구를 만나면 돼요? 2차항을 만나면 되죠. 그래서 C0, C2x 제곱이 나오고요. 얘는 누구를 만나면 돼요? 지금 얘가 2차항 만나는 방법은 얘를 만나면 되겠죠. 그래서 C1 곱하기 C1의 x제곱이 되죠. 또 2차항이 나오는 방법은 뭐예요? 얘가 누구를 만나면 돼요? 이 녀석을 만나면 되죠. 그래서 C2의 C0 x제곱. 순서를 좀 명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요? 2차항이 나오죠. 그래서 원하는 대로 2차항까지 구하라 그러면 C0, C0 더하기 1차항은 어떻게 해야 돼요? C0, C1 플러스 C1, C0 그거의 X 플러스 여기는 어떻게 되죠? C0, C2, C1, C1 플러스 C2, C0 그거의 X제곱 점점점 나가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인덱스의 합이 아까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합이 뭐가 돼요? 2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인덱스의 합이 2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은 어떻게 모여있는 거예요? 인덱스의 합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전부 다. 합이 어떻게 되죠? 합이 1이에요. 이거는 인덱스의 합들이 뭐예요? 어떻게 보시면 그냥 합이 0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카탈란수의 일반항을 구할 적에 CN을 어디서 했어요? 여러분들 논제 1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하세요. 논제 1. C의 n 플러스 1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논제 1 다시 한번 보세요. C의 n 플러스 1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C0, Cn 하나만 더 쓰면 C1의 Cn-1 해가지고 맨 끝에는 어떻게 돼요? Cn에다가 C0 그 전 거는 뭐 예를 들어서 Cn-1에다가 C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거로 비교한다 그러면 이 녀석은 어디에 나타나야 될까요? 이거는 합이 n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개수는 어디에 있었어야 돼요? 이쪽으로 화살표 해놓으면 C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개수는 어디에 개수가 되나요? X에 얼마가 돼야 되죠? 합이 얼마예요? 합이 n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합이 2잖아요. 그래서 합이 얼마예요? n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관계가 사실은 설정이 되는 거죠. 이걸 보신다 그러면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까지만 써놓겠습니다. 여기까지만은요. 자, 그래서 이 논제 1에서 구한 이 상황은 사실은 이 다항식을 곱했을 적에 이 개수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형태의 모양은 상당히 편한 모양들입니다. 자, 그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논제 2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논제 2의 첫 번째에서 뭘 했어요? 주어진 다항식을 어떻게 했나요? 2차 다항식, 1차 상수항, 1차항, 2차항 해서 뭐로 한다고요? 올림차순으로 썼고 또 뭐 했어요? 최소한 상수 여기 거를 전부 다 구했죠. 됐죠? 그래서 논제 2의 첫 번째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자, 연이어서 자, 두 번째를 한번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들 사이에 관계식을 보이래요. 이게 뭐예요? 한번 보세요. 논제 2의 두 번째에 들어갑니다. 요건 이쁘게 해놓고요. 자, 요거예요. 우리는 f of x라고 하는 것이 그 녀석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또 뭘 계산했어요? 그거의 제곱을 계산했습니다. 그랬을 적에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래요. 뭐가 된다고요? 0이 된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오.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이거는 비교하면 되겠죠? 자, 보십시오. 여기다가 지금 뭘 계산할 거냐면은 지금 x를 곱합니다. 그럼 여기다 x를 곱해서 제가 저쪽으로 써놓을게요. 자, 그러면 요거부터 먼저 계산 들어갈게요. 그럼 x를 곱합니다. C0, C0에 x 곱했어요. 그 다음에 1차 항은 어떻게 나왔었어요? C0부터 나왔었죠. C0, C1 플러스 C1, C0의 x였는데 x를 곱했으니까 제곱이 됐고요. 하나만 더 쓸게요. 그 다음에는 C0, C2였었죠. 플러스 C1, C1에 C2, C1이었었고요. C0였었고요. 그거에 원래는 x 제곱이었었는데 곱해서 뭐가 된 거예요? 3승이 된 겁니다.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이 녀석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뭘 빼줘요? f of x 한번 빼줘봐요. 어떤 일 벌어지나. 자, f of x를 빼주면은 주어진 f of x가 어디 있어요? 이 식입니다. 자, C0x 됐지요? 됐지요? C0입니다. C0예요. 물론 이 C0는 얼마예요? 지금 1입니다. 1이에요. 더하기. 자, 그 다음 펀은 어떻게 돼요? C1x가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C2x 제곱 플러스 해서 cn 뭐 xn 뭐 이렇게 나갈 거예요. 자, 비교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아까도 보셨지만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논제일 빨리 확인해 보세요. 논제일은 뭐라 그랬죠? 합이 2잖아요. 그렇죠? 합이 2가 되는 이 녀석이 뭐예요? C에 뭐였었죠? 2 플러스 1, 3이죠. 이게 3이죠. 그 다음에 논제일에서 확신했던 게 이게 뭐예요? C에 뭐예요? C2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얘는 뭐예요? 그냥 얘는 해봤자 1 곱하기 1이니까 사실은 C0라고 써도 되겠죠. 상관없겠죠. 이 값 자체는 그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값이 1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비교해 보세요. 자, C3x 3승. 여기 C3x 3승 있죠. 얘가 뭐예요? C2x 제곱 있죠? C1x. 사실은 C1이 1입니다. 그렇죠? 얘도 뭐예요? 1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잖아요. 그럼 뭐만 남아요? 뭐만 남어? 이 녀석만 남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다 똑같고 여기서부터 다 똑같죠? 얘는 1이에요. 얘도 1이고요. 그렇죠? 그럼 뭐만 남았어요? 얘 남았죠. 그럼 어떻게 해줘요?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차이 때문에 그래서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 물론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의미하는 게 이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그 항등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등식은 이제 논제 1에서 봤던 그 관계를 구하는 고식 형태를 써가지고 지금 그대로 대입을 했죠. 그래서 뭘 구한 거예요? 항등식을 구한 거죠. 그게 2번입니다. 그러면은 논제 3으로 가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그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 이럴 때도 쓰이는구나 하는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논제 2의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보시죠. 자, 논제 2의 세 번째예요. 자, 뭐라고 돼 있나 한번 보세요. 지금 논제 2의 세 번째입니다. 아하, 앞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게 뭐처럼 느껴지나 한번 보십시오. 논제 2에서 세 번째를 하는데 아까 뭐라 했었냐면 여기에 x 곱하기 f of x에 뭐라 그랬냐면은 제곱, 그렇죠? 마이너스 f of x, 그렇죠? 그 다음에 플러스 1, 0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모양을 보기로 참 이쁘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느끼면 어떨까요? 여기다 스몰 x를 쓰고 얘는 다른 값을 써도 돼요. 라지 y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거의 제곱. 얘는 마이너스 y 플러스 1 이퀄 0 그러면 이거는 뭐 형태로 볼 수가 있냐면은 차수로 보면은 2차예요. 그리고 방정식이죠. 그렇죠? 그럼 이 경우에는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은 뭐예요?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개수죠. 최고창의 개수가 x, 두 번째 개수가 마이너스 1, 상수항의 개수가 1로 보는 어떤 모양으로 보여요? 2차 방정식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거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사용해 가지고 f of x를 구하라. 그럼 여러분 여기서 구하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y를 구하라 그러면 y 구해 주세요. y는 이렇게 구하겠죠. 이게 2차 방정식이라 그러면 2a분의 그렇죠. 그럼 2 곱하기 x분의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마이너스 b 그러면은 1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그렇죠. b제곱 마이너스 4ac 4x 이렇게 하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그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근의 공식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근의 공식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대문자 y를 썼지만 이거 대문자 y 아무것도 아니죠.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여기서 갖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보인 거잖아요. 아까 보였죠. 그렇죠?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쓰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은 뭐예요? 자, 카탈란수를 개수로 하는 그 다항식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2x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4x로 생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몇 개가 나온 거예요? 지금 2개가 나왔습니다. 왜 2개예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논제에서 한번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제시했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개 있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했어요. 자, 2에서 원고 보세요,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사용하여 fx를 구하여라. 에코 2개가 나왔어요. 그럼 둘 중에 뭐를 쓸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때 f0를 그렇죠? 근의 공식에 나타난 2개의 식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데 사용하여라 그랬습니다. 지금 보세요. f0라고 하는 것은 x 대신에 0을 다 집어넣으면 남는 게 c0예요. 여러분 C0가 뭐라고 정해 있었죠? 1로 정의되어 있었죠. 얘가 1입니다. 그러니까 괄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 자체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보세요. 그럼 x 대신에 뭘 집어넣은 거예요? 0을 집어넣은 겁니다. 자, x 대신에 0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분모에도 0을 집어넣으세요. 자, 그럼 제가 노란 거 갖고 할게요. 분모에도 0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분자에도 0을 집어넣어요. 그렇죠. 0을 집어넣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플러스와 마이너스 두 경우를 생각을 해봐요. 자, 문제는 이제 마이너스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플러스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1 마이너스 4x.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식을 하나 잠깐만요. 4ac 맞지요? 제가 식 좀 확인하고요, 여러분. 2차 방정식 근의 공식까지 여러분들 구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온 거죠. 자, 지금 2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예요. 근데 제 신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0 집어넣어 주세요. 여기서 이제 들어갑니다. 0 들어가요. 그럼 분모는 0입니다. 그렇죠? 형태를 따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했잖아요. 0분의 0, 그렇죠?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거 똑같은 겁니다. 0 들어가요. 0이 들어가면 여기는 뭐가 돼요? 0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1이 남으니까 2가 되잖아요. 그러면 0분의 2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이 0으로 가는데 상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무한대로 가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한대예요 이게? 0 집어넣었더니 아니잖아요. 상수값, 이건 상수값이에요. 상수예요. 그럼 형태가 어떻게 돼야 돼? 이 형태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왜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다시 확인합니다. x가 0으로 간다. 어떻게 돼요? 얘는 형태가 0으로 돼야 돼요. 그렇죠? 분자 봐주세요. x가 0으로 가면 이 얘가 0으로 가죠. 남는 건 뭐예요? 1 빼기 1이니까 0으로 가죠. 그렇죠? 0분의 0이 되니까는 뭐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상수값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0분의 2라고 하는 형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남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형태가 이 형태밖에 없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마이너스이죠. 따라서 이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는 2x분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플러스 필요 없고 남는 거는 마이너스밖에 없다 해서 이제 함수 f of x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논제 2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것을 선택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죠?
f of x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여기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즉 0분의 2라고 하는 상수꼴은 무한대 형태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럼 어차피 상수값을 가지려면 어떤 형태가 돼야 돼요? 0분의 0의 형태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선택은 뻔하죠. 이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끝난 것입니다. 자, 이제는 어디로 옮겨가야 되겠어요? 논제 3으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제 3에서는 논제 3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뭘 제공했냐면은 주어진 함수를 이렇게 올림차순으로 쭉 쓰는 그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런 제시 방법은 전체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한두 번 만났거나 또는 만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이걸 올림차순으로 쓴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이 해왔던 거예요. 논제 3을 자 보시도록 하지요. 올림차순으로 써보자 그런 뜻입니다. 조금 아까도 우리가 카틀란 상수를 써가지고 C0, C1x, C2x 제곱해서 올림차순으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올림차순으로 올라가는 거는 교과서에서 자주 봐왔던 겁니다. 전형적인 예가 이거예요. 그렇죠. 자, 이건 뭐예요? 이게 함수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거꾸로 했죠. 1 플러스 x 더하기 x제곱 이렇게 나간다. 따라서 공비죠. 등비수열입니다. 그럴 적에 등비수열 이것이 마이너스 1서부터 1 사이에 있으면 그때의 극한값은 얼마예요? 이거의 무한급수는 1 마이너스 x분의 1이다. 이렇게 사용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제가 거꾸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건 정의역이에요. 이게 정의역입니다. 여기 어떤 함수가 있어요. 그냥 이 경우에는 gx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어떤 함수가 여기 있다. 그 함수를 올림차순으로 쓰시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올림차순으로 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걸 그냥 말을 바꿔서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올림차순으로 쓴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정의역이고요. 저거 분수함수입니다. 저 분수함수를 올림차순으로 쓰면은 이렇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그냥 단순한 뭐예요? 그냥 올림차순이에요. 그렇죠? 올림차순입니다. 그러면 이 올림차순에 있어서 개수를 이제 구하는 방법을 이제 언급한 것이 논제 3입니다. 한번 논제 3 연속해서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은 유인물로 보면 3쪽에 있는 거죠. 그 3쪽에서 쭉쭉쭉 해가지고 뭘 구했어요? 이 개수를 구하여 보아라. 그런 명령어가 있지요. 그렇죠? 맞지요? 그래서 그 개수를 구하는 형식을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논제 3에서 21.21-3에서 무한다항식에서 개수를 구하여 보자 했죠? 자, 어떻게 구하나 보세요. 그 밑에 있는 과정 보세요. 이건 공식처럼 됩니다. 자, A0는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 A0부터 구해드릴게요.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워요. 자, A0 구하려면 X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돼요? 0 집어넣으면 되죠. 따라서 A0는 뭐예요? G0입니다. 자, 그러면 되잖아요.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개수가 A0잖아. 이게 1이 왜 나왔어요? X 대신에 뭐 집어넣은 거예요? 0 집어넣었죠. 그래서 1분의 1이 1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 방법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A1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A1을 구하려면 아까처럼 0 집어넣어갖고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A1을 구하려면 이 X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없어야 편합니다. 없애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미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분을 합니다. 자, G'X는 이제 항별 미분법에서 계속 미분합니다. 상수 0. 남는 게 뭐 남아요? A1. X 없어졌잖아요. 이쪽은 어떻게 되죠? 2배의 A2의 X.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A1 구해요? 없잖아요. 따라서 이것을 다 0 처리하려면 X 대신에 0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0 집어넣으면 그 녀석이 이 녀석이죠. 따라서 A1은 누구예요? G'0입니다. 됐죠? G'0예요. 여러분 눈치챘죠? 자, 여기서 그 다음 식이 얼마였냐면은 미분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3배의, 그렇죠?
A3의 x의 제곱 이렇게 됐던 거죠. 자,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뭘 구하고 싶어요? A2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 x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이걸 없애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미분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미분하면 없어지죠. 남는 거 2A2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3에다가 A3에다가 X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팩토리얼이 나타날 거예요. 얘는 뭐예요? 3 곱하기 2 곱하기 1. 얘는 사실은 뭐예요? 2 곱하기 1입니다. 어쨌든 A2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X 대신에 0 집어넣으면 이거 다 없어지잖아요. 남는 건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A2는 얼마예요? 0 집어넣었죠? 2분의 두 번 미분한 거에 0이죠. 자, 그럼 여기다 쓸게요. A2까지. A2는 어떻게 된다고요? 2분의 두 번 미분한 거에 0 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이건 한 번 미분이 1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시문에 쭉 나와 있죠? 제시문에 나와 있는 걸 바탕으로 쭉 써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gx는 개수가 어떻게 돼요? g0 플러스 어떻게 되죠? g'0의 x죠. 이건 사실은 여기 1팩토리얼 들어간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한 거 제로에 2팩토리얼의 x제곱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만 더 쓰면은 3팩토리얼 분의 세 번 미분한 거의 제로에 x 3승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그 개수를 구하는 그 과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논제 2에서 지금 그 이야기가 결론이 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논제 3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제 3에서는 지금 식에서 지금 했던 얘기처럼 계속해서 미분을 했을 적에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계속 진행했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표 한번 보세요. 논제에서 나와 있는 식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식이 나오는 거죠. 개수를 구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과 했던 방법을 세 번째 한번 논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논제에서는 뭘 요구하고 있어요? 세 번째 논제에서는 아까 그 했던 방법을 지금 함수가 누구예요? 이 녀석입니다. 자, gx라고 하는 함수를 예를 들어서 뭐로 놓은 거예요? 루트 뭐로 본 거예요? 1-4x로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식을 구하는 겁니다. 이 식은 아까 계속해서 미분해서 만든 거죠. 여러분들은 이걸 구하려면 뭘 필요하겠어요? 이 개수에다가 아까 집어넣는 거 있었죠? g0 플러스 뭐예요? g'0의 x 또 뭐예요? 2팩토리얼 분의 g2'0의 x제곱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식을 이미 앞에서 확인했어요. 그럼 뭐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미분해서 0 집어넣고 두 번 미분해서 0 집어넣고 그 형태를 모양을 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한 번 미분합니다. 여기서부터 할게요. 한 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루트에 대한 미분은 뭐 거의 자동으로 합니다. 어떻게 돼요? 이 루트 원래 있던 거 중에 그렇죠. 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뭐 미분해요? 소개권 미분하죠. 소개권 미분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4입니다. 됐지요? 또는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이거를 지웠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또 미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냅두면 귀찮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1-4x에다가 뭐 해주면 이뻐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거듭제곱해 어떤 이런 유리수를 집어넣으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거를 미분하면 어깨에 있는 것은 내려오지요. 그렇죠? 어깨에 있는 건 내려오되 단 어깨에 있는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시켜주죠. 그렇죠? 마이너스 1 시켜줬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속에 거 미분합니다. 속에 거 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4. 그럼 어떻게 해요? 모양새가 유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왜냐하면 마이너스는 여기다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두 번 미분하면. 그럼 한 번 미분했다는 얘기는 x 대신에 0 집어넣으면 뭘 구한 거예요? 이거 구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됐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뭘 구한 거예요? 이걸 구한 겁니다. 지금 이거 구한 거예요. 0 집어넣으면 끝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해서 뭘 구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녀석입니다.
자, 그럼 두 번 미분한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 번만 더 해드리면 보세요.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죠. 내려오죠.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입니다. 그럼 4분의 1에다가 1 마이너스 4x가 있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의 2분의 3이 되겠죠? 물론 마이너스 4가 그대로 있고 어떻게 돼요? 속에 거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에 뭐가 돼요? 제곱이 되죠. 그래서 충분히 일반적인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한 거예요? 이거 구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식이 표현된 것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그래서 루트 1 마이너스 뭐예요? 4x에 대한 이제 식을 쭉 표현하셨죠. 그렇죠? 자, 보세요. 그걸 식을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어때요? 괄호가 네 쌍이 있을 적에 그거를 구하는 거 14가지 사실 정말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일반적으로 구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계산이 힘들죠. 자, 보세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지금 1-4x라고 하는 계산을 우리가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앞에 있는 것만 써주면 1 팩토리얼 분의 1, 2x 앞에 있는 것만 좀 짧게 쓸게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x의 제곱 이렇게 나가는 거죠.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f of x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자, 우리가 f of x가 뭐였어요? 원래 구하고자 하는 거죠. 아까 뭐였어요? 2a분의 그 다음에 또 뭐였었죠? 마이너스 붙여 1 마이너스 루트 이거였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왜 구했겠어요? 이거를 구한 이유가 뭐죠? 이거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뭐만 했어요? 이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뭐 빼줘요? 이거 빼주잖아요. 그렇죠? 1에다가 이거 빼준 다음에 뭐로 나눠줘요? 2x로 나눠주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먼저 빼줘봐요. 1 빼기, 자, 요거 계산합니다. 1 빼기 루트 1 마이너스 4x 하면은 뭐 간단하죠. 빼주면 1은 없어질 거고, 그렇죠? 나머지는 전부 다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1 팩토리얼 분의 2x 플러스 뭐예요? 2 팩토리얼 분의 1의 4x 제곱 이렇게 나가는 거. 전부 다 플러스로 나가겠죠. 됐죠? 자, 그런 다음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뭐로 나눠줘요? 2x로 나눠줄 겁니다. 그럼 전부 다 2x로 나눠주면은 따라서 이 값은 어떻게 돼요? 이것도 2x로 나눕니다. 남는 건 첫항 1 팩토리얼 분의 1 플러스 2x로 나눠주면 남는 건 뭐가 남아? 1, 2 팩토리얼에다 2x로 나눠주면 2 곱하기 x만 남잖아요. 그래서 일반항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몇 개를 더 써드리면 여러분들 뭐 그렇게 해서 구하셨겠죠? 그래서 몇 개를 쓰고 나서 비교를 하고 오늘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곱항은 똑같은 방법으로 했어요. 눈치채겠지만 3 팩토리얼 분의 여기는 3 곱하기입니다. 1이 나오고 4x의 제곱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잡아내는 겁니다. 5 곱하기 3 곱하기 1이 나오고 8x의 3승이 나오고요. 이런 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뭘 구할 수가 있어요? 아까 구했던 fx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f of x의 개수가 뭐예요? 일반항이죠. 그렇죠? 아까 어떻게 했어요? 이게 f of x죠. 얘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c0 플러스 c1x 플러스 c2x 제곱 이렇게 나간다 그랬죠. c0는 1이죠. 얘는 얼마예요? c1 1이죠. 이게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괄호가 한 쌍짜리죠. 이건 뭐예요? 가로가 한 쌍짜리죠. 그렇죠? 그렇죠? 두 쌍짜리죠.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것까지 다 합쳐가 있죠. 이것까지 다 합친 겁니다. 이 개수까지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이게 뭐예요? C3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CN에 대한 걸 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n차항의 식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우리 교재에서도 원고에서도 제가 해놨지만 CN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나 보세요.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CN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EN 팩토리얼서부터 n 팩토리얼의 n 플러스 1이 물론 여러분들은 이거는 실질적으로 직접 계산에 의해서 보여주면 돼요. 이건 컴비네이션입니다. 그렇죠? 실질적인 계산에 의해서 보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일반적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이렇게 되느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게 이겁니다. 왜 홀수만 있냐 이거예요. 왜 홀수만 있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짝수가 어디 갔냐, 짝수를 어떻게 찾아내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짝수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짝수가 여기는 이제 7, 그렇죠. 지금 짝수가 빠졌어요. 7, 여기 이제 짝수가 6이겠죠. 6, 4, 2가 빠졌잖아요. 또는 그 다음에 뭐겠어요? 8, 6, 4, 2 빠지겠죠. 이겁니다. 8하고 6하고 그 다음에 4하고 2가 빠졌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얘를 추가하면 됩니다. 근데 이 모양은 뭐냐면 보세요. 이걸 인수분해하면 보십시오. 2 곱하기 4 또는 뭐예요? 2 곱하기 3, 2 곱하기 2, 그 다음에 2 곱하기 1이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2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 있죠? 거기다가 4, 3, 2, 1이죠? 그 말이 뭐예요? 4팩토리얼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의 자동입니다. 짝수라고 하는 것은 뭘로 바꿔줄 수 있어요? 이렇게 거듭 제곱에다 뭐로 바꿔줘요? 팩토리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그걸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집어넣다가 뭐로 나눠주면 돼요? 이거로 나눠주면 되죠. 그렇죠? 집어넣다가 이거로 나눠주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구한 것은 이 CN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한 건 여기서도 말하면은 이제 C3 같은 거죠. 그렇죠? 이제 C3입니다. 거기서 왜 팩토리얼이 그렇게 전부 다 연결돼서 나오느냐? 그건 뭐예요? 집어넣다가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눠주는 형태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강의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만났던 초등학교에서 만났던 가로 열고 가로 닫고입니다. 그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과연 몇 가지 존재하겠느냐? 그거를 일반적으로 이제 구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 둘, 셋 정도는 구했죠. 그 다음에 4개짜리는 14개. 그건 쉽지가 않았죠. 근데 지금 뭐 한 거예요? 일반적인 가지수까지도 다 구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필요했던 것은 항별 미분이라든지 또는 곱셈이라든지 또는 뭐예요? 판별식에서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던 것은 그렇게 짝수가 빠져 있을 적에 팩토리얼에서 짝수가 빠져 있을 적에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아마 교육 과정에서 못 봤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좀 복습하실 적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 입장에서는 오늘 강의가 좀 어려웠던 거죠. 그렇죠? 그러나 새로운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느끼시고 복습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